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오늘의 주인공 조연희 양.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삼수를 택했던 그녀는 사실 동기들보다 2살이 더 많다. 중학교 시절 늘 1등을 유지했던 우등생. 자사고에 입학해 공부했지만 첫 수능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연희 양. 그때 생각하면 실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국어 공부를 꼼꼼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에 따라서 국어 성적이 좌지우지 됐는데 그때 수능 날에는 역시나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고3 수험생 기간을 빼고도 2년을 더 공부하며 만들어간 연희 양의 국어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고3 수험생 시절 갖게 된 의사라는 꿈. 하지만 그 꿈을 이뤄주기에 수능 성적이 턱없이 낮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연희 양. 재수를 결심하고 다시 공부를 했지만 자만심 때문이었을까? 특히 국어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고3 때는 틀린 문제를 해설지 보면서 오답 노트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또 잊어먹고 그런 거에 반복이었는데 재수 때도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 같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한두 시간 들으면 그보다 서너 시간 정도는 혼자 자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우와 하다가 끝난 재수 생활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 특별하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번의 실패 끝에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게 맞구나. 이게 잠깐 삐끗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 걷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제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돌이켜볼 수 있고 솔직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틀린 문제를 분석할 틈도 없이 문제만 풀었던 연희 양. 강의 듣기만 집중하면서 혼자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다. 수능 실패를 단순히 실수라 생각했던 것이다. 두 번의 수능에서 고배를 마시고 연희 양은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진 것이다. 한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연희 양에게 힘이 되어준 것, 바로 부모님의 편지였다. 많이 마음이 아팠죠. 한참 놀고 여행 다니고 그래야 될 시점인데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또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고 아버지로서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묵묵히 연희 양의 옆을 지켜준 부모님. 마음을 담아 보내주었던 편지들은 연희 양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저한테 다그치는 거 없이 오히려 말없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울컥했는데 그게 없었다면 저는 다시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저한테는 나의 꿈을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연희 양.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동안의 공부법을 돌이켜보고 재검토를 한 것이었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그 전까지는 잘 쳐도 못 쳐도 기분이 오락가락하면서 일희일비한 경향이 있었는데 삼수 때는 모의고사를 딱 치고 난 다음에는 틀린 문제는 정확하게 분석하되 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국어 과목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코드에 맞춰서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은 올랐고 원하는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의대에 진학하고 몇 달 만에 집을 찾은 연희양. 수능 공부보다 곱절은 더 어려운 의대 공부. 집에 올 시간도 없이 학업에 열중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끔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노라면 또다시 힘을 얻는 연희양. 가족들 역시 꿈을 향해 가는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하고 표정이 벌써 밝고 그러니까 저도 뭐 행복하고 우리 연희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두 번의 실패를 딛고도 연희양을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준 국어 공부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3년 동안 국어 공부를 하면서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선지 분석이었는데요. 선지 분석을 할 때 저는 문제 풀기 전에 선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대부분 뭐뭐 하여 아니면 뭐뭐 하고 이렇게 기준점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서 그 각각의 참거짓을 확인해 봤어요. 참거짓을 확인한 다음 앞부분, 뒷부분 모두 참인 선지를 골라내서 최종적으로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만족하는지 또는 서로 상응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도출해냈어요. 연희양의 선택지문 분석법. 가장 먼저 선택지문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고 각각의 참과 거짓을 밝혔다. 이후 한 선지 내에 원인과 결과가 상응할 수 있는가를 파악했다. 선지를 분석한 다음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그 해당 선지를 복습하기 위해 그 해당 선지가 작품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작품에도 적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대구 표현, 대립적 이미지 등의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표현을 각각 가, 나, 다 작품 모두에서 찾아서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해당 선지를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선택 지문의 내용이 다른 작품에도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두 번의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작품과 내용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선지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해당 선지에 제가 혹시 익숙치 않은 단어나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사전을 통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모호한 단어들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다음번에 문제에 또 나왔을 경우 제가 헷갈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고 아는 단어들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빠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또한 단어의 뜻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국어시험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연희양. 익숙하지 않거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다. 틀린 문제를 복습할 때 틀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었어요. 변형 문제로 OX 문제를 자주 만들었는데 그 OX 문제를 만들고 풀면서 그 선지에 해당하는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선지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혹시 제가 갖고 있었던 오개념들도 검토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틀린 문제는 특별하게 복습을 했다. 문제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OX 변형 문제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오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국어를 정복하는 연희양의 선택지문 분석 공부법. 먼저 선택지문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고 참과 거짓을 판단, 앞뒤가 상응하는지 파악하고 해당 선택지문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복습했다. 또한 선택지문에 나오는 단어 중 익숙하지 않거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는 확실히 개념을 이해했다. 틀린 문제는 OX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복습했는데 틀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OX 변형 문제를 만들어 이해력을 높이고 오개념을 잡았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다소 좀 길기도 하고 또는 그 안에 2개, 3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문제를 결국은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현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거를 2개 또는 3개로 잘 구분해내고 또 그거를 지문과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 어떤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모두 걷어낼 수 있는 건 다 걷어내는 그런 공부를 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문장을 제대로 좀 끊어읽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 문장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끊어읽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 후 2년 만에 연희양이 모교를 찾았다. 밤낮 없이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후배들. 그런 후배들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모교 후배들 중에 멘티를 선정하려는 것이다. 관찰 카메라를 통해 후배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연희양. 후배들 역시 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다른 과목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더 어려운 국어 공부. 이번 밀착 멘토링을 통해 도움이 되는 공부법을 배우고 싶은 후배들이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더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하는 연희양. 드디어 결정을 마쳤다. 이번 멘티 신청서 너무 잘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뽑은 멘티는 이민희. 오늘의 멘티는 포항제철고 2학년 이민희 양. 그동안 문제풀이만 집중했다. 저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성적이 막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개돼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서도 엄청 열심히 적고 국어 성적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자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부법을 배워서 성적을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1대1 밀착 멘토링. 민희야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 멘토링 해줄 건데 혹시 공부하던 책이나 네. 문제집 있으면 볼 수 있어? 네. 깊이 있는 풀이보다는 문제풀이에 급급했던 민희 양. 어째 재수 시절 연희양의 공부법과 비슷한 듯한데? 이렇게 별표 쳐놓은 거는 풀었을 때 헷갈렸던 네. 거 그냥 이건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시간은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이거는 시간 안 재고 그냥 풀었어요.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 풀 때 따로 뭐 체크하는 건 없네? 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풀려고. 풀이 과정과 분석 없이 문제를 읽고 즉시 답을 찾았던 민희 양. 문제집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다. 살짝 많이 당황하긴 했어요. 아니, 문제집을 봤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문제를 푸는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만큼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틀린 것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확률이 많잖아. 네. 그래서 나는 너가 푸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수록 실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네. 풀면서 체크 같은 거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는지 그리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안 틀릴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네. 문제에는 문제 유형 분석이랑 지문 분석이랑 선지 분석이 있어. 이 중에서 내가 오늘 가르쳐 줄 거는 선지 분석이야.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나는 선지를 문제 풀기 전에 반으로 나눴어. 이렇게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그럼 끊고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해서
끊고 여기서는 통해 이하여 의인하여. 대부분 뭐뭐하여, 뭐뭐를 통해, 뭐뭐해서, 뭐뭐하고 이런 경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각각의 참 거짓을 판별했어. 여기서는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그러면 대상과의 문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 여기서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이 없었어. 그러면 이 위에 X 표시를 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별했어. 여기서는 시상 심화가 없어. 풍경 후정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 뒤에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후정에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뒷부분도 참이야. 이렇게 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참인 선지를 최종적으로 두 부분이 서로 상응하는지 성립하는지를 통해서 최종 검토를 해줘야 돼. 그리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맞아. 그러면 이 선택지를 옳은 선택지로 바꾸는 것도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숟갈에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대꾸법 또는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명령법이 있으니까 이 선택지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를 없애고 대꾸법과 명령법을 활용하여 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너가 이 작품을 새로 네 스스로 분석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지금 이 방법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맞는 부분에는 그 근거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까? 그럼 이 선지 분석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어? 네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거랑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네. 제가 이게 다른 때 이렇게 끊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비문학 지문. 네네. 여기 이 문제 보면 여기서 저는 유가 상승이에서 한번 끊고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도 핵심인 것 같아서 끊고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끊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기선 두 개로 이렇게 끊었는데. 이 방법에서는 일단 이 지문에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이론에서는 해서 끊고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지 아닌지에서 끊고 그 뭐뭐 해서니까 네. 이 원인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선지를 나누는데 앞부분 뒷부분이라 해서 무조건 두 개로 나눌 필요도 없고 네. 너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안 끊어도 되고 이렇게 선지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세 가지가 그 자르는 부분이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연양의 선택지문 분석 방법. 문제풀이 전 선택지문을 나눈다. 이때 선택지문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는데 꼭 두 개로 끊지 않아도 된다. 지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 개를 끊어도 무방하다. 이후 선택지문의 내용을 지문에서 확인하고 참거짓을 OX로 표시한다. X로 표시해둔 부분은 옳은 선택지문으로 바꿔 새로운 지식도 함께 습득한다.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마에서는 대상에 의인한 부분이 없어서 X 표시를 했지만 여기서 가 지문을 한번 볼래? 가 지문을 보면 마지막 종장에 밤중만 일편명월이 귀벗인가 하노라 이런 부분을 보면 일편명월을 귀벗 친구로 봄으로써 일편명월을 사람으로서 의인화한 것을 찾을 수 있지. 그러면 대상을 의인화하여 밑에 부분에 일편명월이라고 적어 놓으면 너가 다음번에 의인화에 대한 복습 또한 방웅시어 일수에 대해서 복습할 때 더 쉽게 볼 수 있겠지? 네, 근데 국어도 복습을 해야 되나요?
복습은 모든 과목이 다 해야 되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문제에는 방홍시어 유명한 고전 시가 작품이 나왔잖아. 네. 그런 경우 너가 물론 자습서를 보면서 이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실전적인 문제를 보면서 너 스스로 인화된 부분이 어딘지 이런 표현상 특징들을 너가 찾을 수 있으면 네. 더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고 너가 문제를 푸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거니까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가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나는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봤어. 네. 내가 문제를 풀면서 살짝 헷갈림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주로 만들었어. 네. 여기서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뭐와 뭐의 결합이지? 혹시 알아? 아니요. 이거는 의성어랑 의태어가 모두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헷갈릴 만한 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오락가락을 보면 밑줄 치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를 내 스스로 검토해보고 네. 이거를 나에게 유의미한 문제니까 변형 문제를 밑에다가 적었어. 오락가락은 음성상징어인가? 네. 음성상징어일까? 오락가락이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락가락은 오다와 가다의 합성어잖아. 네. 그래서 이건 음성상징어가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를 기본으로 한 합성어라는 네. 것을 알고 X 표시해놓고 나중에 이 문제를 복습할 때 이것까지 해놓으면 음성상징어에 대한 모든 이해가 네. 완료되겠지? 네.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면 이 선지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혹시 오개념이 있었다면 오개념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문제를 만들면 그 개념에 대해서 복습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멘티. 그동안 멘티가 해왔던 공부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어서일까? 선택 지문을 끊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깨끗했던 문제집에는 하나하나 그 풀이가 더해지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 많은 멘티.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법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며칠간 멘토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한 멘티 민양. 풀이 도중 어려운 문제점들과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멘티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공부해봤어? 네, 해봤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보자. 네. 과연 어떤 질문들이 생긴 것일까?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 네. 여기 이런 문제들 다 끊어서 여기다가 다 어느 부분이 생동함 있고 현장감 있는지 해놨고 이 문제는 도회적인 소재들이 주요한 소재인 것 같아서 변형 문제 만들어봤어요. 도회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도회적인 소재들을 여기서 작품에서 찾았구나. 네. 이렇게 만든 것들 제가 했는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들도 맞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응. 너가 해설서를 보면서 참고할 수도 있고 선생님께 자주 물어보면서 네 오개념 같은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꼭 중요해. 네. 혹시 모르는 문제는 없었어? 여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해가 뜰 무렵 목적지에 도착한 게 틀린 부분인데 그래서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에 이때부터 들어가니부터 도착한 거잖아. 네. 그 뒤로 이때 복만이 상립하야 경치가 기절하다. 이 부분이 신기한 모습의 산봉우리란 말이야. 여기서 복만 하면 산봉우리고 산봉우리 할 때 이 봉자고 상립하여 경치가 기절하다. 그래서 기는 기이하다, 신기하다 할 때 기자거든. 지금 경우에도 복만
그리고 기절 이런 단어의 뜻이 너가 잘 모르니까 네. 지금 2번 선지가 헷갈린 거잖아. 네. 그럼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뜻 잘 모르겠는 거 꼼꼼히 찾아보는 게 좋겠지? 그러면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보면 그런 내 식으로 생각에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처럼 단어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에 표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선지 분석법을 통해서 너가 선지를 통해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너가 써준 멘티 신청서에서 너가 바라는 점을 적었더라고. 그 내용이 새로운 출제 유형인 복합 지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비문학 지문을 일단 처음에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고려소교 읽고 중요한 부분을 일단 밑줄을 쳤어. 그러면 특징이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올 작품에 대한 특징을 밑줄 쳐주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너가 유념해 두고 그 다음 작품을 보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거와 이 밑에 있는 문학 작품을 1대1 대응시키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시켜놓으면 이제 너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기읍과 디귿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것, 아의 동동다리가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 이거 지문을 다시 읽지 않아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지. 너가 다 표시해놨으니까 이렇게 찾기만 찾으면 되겠지. 네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동안 너가 이 지문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네.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이 함께 출제될 경우 먼저 비문학 지문의 특징이나 시대적 배경을 표시하며 작품을 본다. 이후 다음 작품을 볼 때에는 비문학 지문과 1대1 대응을 시키며 보는데 이렇게 대응을 시켜두면 문제를 풀 때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가 원래 그 작품을 잘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해설서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 보면서 공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고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자신의 공부법 외에도 멘티가 궁금했던 부분까지 풀어준 연희양. 꿈을 향해 가는 길에 공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제가 그토록 간절했고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꿈인 만큼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거 없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